고등법원 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갚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안 갚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리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예요. 최근에 또 개인회생 관련한 유의미한 어떤 판례가 나온 게 있나요? 네, 꽤 중요한 판례인데 완전 최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내 지인 채무나 아니면 가족 채무는 일단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 나중에 갚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넣는 이유는 내가 고의로 채권자를 넣지 않으면은 이거는 개인회생 기각사유가 돼요. 어쩔 수 없이 넣어야만 합니다. 넣고 나서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거 내가 채권자 목록에 넣기는 했는데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하면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요. 이것에 대한 판례예요. 과연 이게 효력이 있느냐. 이 판례 사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 채권자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었고요.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개시결정 이후에 이 채권자한테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이 돈을 따로 갚겠습니다 라는 별도의 확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이 확약서를 가지고 개인회생으로 인해서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 채권자가 소송을 들어왔어요. 과연 이 채권자가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았지만 별도의 약정서가 있으니까 돈을 받아갈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는 거는 원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이 원심이라는 거는 고등법원이에요. 1심도 아니고 2심 법원인데 2심 법원의 판사는 기본적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님이에요. 이런 판사님들이 결정을 했음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처음에? 아무래도 뭔가 트렌드상 채무자 입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원심은 반대였을까요? 맞습니다. 원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약정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기존에 개시결정 이후에 쓴 갚기로 한 약정의 원인이 개인회생 채권과 동일한 것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라고 하고서 파기자판을 했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거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 판례를 가져온 이유가 최근 개인회생 뉴스를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최근에 1심 판결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을 했어요.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넣었음에도 별도로 갚겠다고 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자가 그것에 대해서 청구를 들어온 경우였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채무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 지인 같은 경우에 친구 같은 경우에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갚기로 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갚기로 한 약속은 약속인데 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해서 친구가 법적으로 나에게 소송을 걸어서 이기고 나의 재산에 압류를 걸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도의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 뿐이죠. 예시로 쉽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네. 개인회생을 하면은 90%가 탕감이 돼서 네. 100만 원만 갚게 됐다. 네. 근데 친구한테는 너는 그 친구니까 네. 개인회생 끝나면 나머지 네. 900만 원은 마저 갚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약속이 있어도 네.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 채무자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나 안 줄래? 그러면은 못 받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 진짜 현장에서 되게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현장에서 비일비재해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내가 확약서를 썼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등법원 판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갚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안 갚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리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요. 굉장히 개인회생에 있어서 유의미한 판결이고 채무자 보호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판결이다. 하지만 저로서는 사실 이 대법원 판결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쪽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의심은 듭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악용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는 채무자만 알 뿐 아니라 채권자들도 알아야죠. 채권자들도 내가 동의를 해줄 때 나중에 얘가 갚겠다는 말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걸 알고서 동의를 해줘야지 속은 느낌이 안 들겠죠. 뭔가 유익하긴 한데 유익하다고 해야 될지. 네, 채권자한테 유익한 정보입니다. 네.